자, 이제 법령 마지막 수업이죠. 벌칙인데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데 제가 내용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58페이지의 행정제재 대상자 앞서 했던 것들이죠. 여기서 하나만 더 넣었어요. 행정질서벌에 여기는 제가 이건 안 넣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자는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자 넣어주세요. 거래 당사자와 개공 넣어주시면 앞서 칠판 내용하고 다 똑같고요. 자, 행정형벌 이제 3년에 2001년에 2000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 병과 과정을 다 넣어두었어요. 병과 과정. 그래서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는 판사하겠지만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건데 너무 중요해요. 좀 낮춰 적을게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약간 몇 가지는 복습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앞에 두 강하고 지금 이 강을 세 강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면 다음에 강의 회전할 때요. 우리가 중개계약에 가게 되면 제가 1시간 동안 이 전체적인 로직을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강 들으시고요. 중개계약이 몇 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중개계약할 때 일반 중개계약하면 또 1시간 동안 이 과정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비롯하여 앞에 두 강, 그래서 총 3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강이네요. 요 5강을요. 여러분이 이 강의 되풀이 할 때마다 그 먼저 들으셔야 돼요. 최소 2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법령은요. 70% 이상 나오는데 넉넉잡아 중개법 아무리 못 쳐도 32개 나옵니다. 실제. 그리고 아직 문제 풀지 마요. 제발 풀지 마요. 문제 나중에 업데이트 다 되겠지만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늘 것 같죠? 알고 풀면요. 5분 걸릴 걸 모르고 외우다 보면 더 많이 걸려요. 올바르게 가자 이것입니다. 할게요. 자, 지금 할게 3년에 2천인데요. 여러분이 요거는 있고 1년에 1천 있는데 책에다가 체크는 하지 마세요. 아직. 그 뒤에도 컨닝하지 마세요. 이거 269페이지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쳐보세요. 허무 관직 상투 뭐 적으려고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잘 봐야 돼요. 이게 허위 등록이에요. 허위 등록은 절대 적지 마세요. 책에 있으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3년에 2천. 얘는 그냥 3년에 2천. 요거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개공이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상치의 절치예요. 빨리 끝내하지 말고요. 상치. 잘했어요. 그리고 소공이면요.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 보조원은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병가된다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병가 적고 있어요. 병가. 자, 이제 1년에 1천. 요거 빠졌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거, 수, 매, 무, 이양대 유비정보 임시. 길죠? 예. 자, 요 거수매무도 금지행입니다. 금지행이에요. 요것도 금지행입니다. 요거하고 동일해요.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요 이가 조금 달라요. 요 좀 쓸 게 있습니다. 요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거든요. 요거는 1년에 1천이면서 절치예요. 절치. 왜 시험을 내는지 금방 알아요. 적다 보면. 자, 한번 뭐 진심한번 적어 보세요. 외워지게끔. 그리고 상치. 상치면서 1년에 1천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자격 취소, 그러니까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거든요. 요거는 어디 적을까요? 요거는 좀 요렇게 적읍시다. 자격증이면 자격 취소, 등록증이면 등록 취소 이렇게 돼요. 그 내용 들어가고요. 요거는 유사명칭이 유사명칭. 유사명칭입니다. 유사명칭. 자격증 등록증 유사명칭이에요. 요거는 병가 없습니다. 요거는 비밀준수 위반이에요. 비밀준수 위반. 요거는 우리가 업무 정지면서 1년에 1천 이렇게 과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거래정보 사업자인데요. 여러분이 지정 취소이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은요. 상대지 등록 취소 이렇게 돼요. 지금 책하고 똑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100%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데 뭐 다른 책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다? 병가 내용을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요. 이제 책을 좀 컨닝하신다 하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269페이지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외우고요. 자격 취소 두 번째로 외우시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에 2천, 1년에 1천 5개 다 외우셔야 돼요. 이 5가지만 외우시면 중개사 법령 쉽게 해결돼요. 자, 다시 합시다. 절치,
자격 취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에 2천, 1년에 1천. 결국 1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남았네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260페이지 양벌 규정. 이건 쉽죠. 우리 사용인 할 때 했습니다. 사용인. 사용인 때문에 개공이 징역 또는 벌금 뭐 받는다? 벌금을 받는 거예요. 이때 벌금 동일한 벌금 아니면 가중의 여부에 따른 벌금. 상대적 벌금이죠. 그리고 지도 감독 하면 벌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확인할게요. 260페이지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공의 법인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 간에 3년에 2천 또는 1년에 1천의 벌금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 이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벌금 아니면 경중을 따진 벌금, 경중. 그리고 마지막 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 면제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행정질서벌이 나왔는데요. 용어의 정의나 글자가 오타자 있네요. 261, 그거 지우시고요. 자,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500만 원, 100만 원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는데요. 일단 262페이지 하나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다른 거 보지 마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나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갔어요. 세 번째 보시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먼저 보세요. 등록관청이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즉 확인 설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업무정지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칠판 보세요. 262. 이거 중요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과태료가 500 그리고 100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500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4종류. 4개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책 보지 마세요. 부동산 협회, 거래정보망, 정보망이라 줄여 적을게요. 정보망, 그리고 협회. 내용을 일단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옛날 거고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것이 그중에 잘 나온 것이 방금 했던 거.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게 부족이라 할까요? 설명의 부족. 자,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는 업무정지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업무정지, 지금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재밌는 게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잖아요. 업무정지가. 그럼 한 달 받을 수도 있고 6개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 내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다고 여깁니다. 참 재밌죠. 근데 단돈 100원이라도 나가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래가 받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500이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1번, 3번이 옛날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등록관청이 개공과 소공 대상으로 확인 설명 부족할 때 됐죠. 그리고 2번에 시도의사 실시하는 실무교육 안 받았을 때 이러한 것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 들어갈게요. 자, 1번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국장이 내린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부 다 이 첫 번째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적어두세요. 일단 오른쪽 표 컨닝하지 마요. 운영규정 위반. 그리고 두 번째 감독성 명령 위반. 스스로 적으세요. 감독성 명령 위반. 그리고 큰 2번에 1번. 실무교육 구별하셔야 돼요. 실무교육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무교육. 동그라미 1번 지우세요. 영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자. 아닙니다. 요 2번에 표기가 잘못됐다. 요거 좀 고치세요. 제가 틀렸네요. 연수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실무교육 받고 교육받고 연수교육 안 받은 자. 책이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반걸로 2번에 보시면 시도의사 실무교육 받은 개공과 소공의 대상으로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연수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아니고. 요게 아니고 연수교육입니다. 요거 하나만 수정하세요. 자, 이제 3번에 협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회인데 공제사업 운영실적 미공시, 운영규정 미공시, 공제사업.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공제입니다. 공제예요. 개선명령 위반. 3번도 이것도 공제예요. 시정명령 위반. 네 번째도 역시 조사 회피예요. 검사명령 위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번의 거래정보 사업자의 두 가지와 3번의 네 가지를 섞어놓고 다음 중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성격이 다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구별되시겠어요? 다시 합시다.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요. 1번은 운영규정 위반과 지도감독 명령 위반. 그리고 3번은 전부 다 공제와 관련된 거예요. 1, 2는 공제죠. 3번은 시정명령 위반이죠. 4번은 지도감독 명령 위반이에요. 그럼 비교 금방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제가 뭐 한 번 더 수정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아니에요. 연수교육입니다. 뭐 저도 한번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해서 연수교육 위반하게 되면 즉 안 바르면 어떻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리고 4번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세요. 이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가지 있죠. 요 표 4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올 겁니다. 아직 손대지 마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 명, 이후의 보좌 등.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뭐 잘 안 하면 이거 한 번씩 틀리네요. 예, 이후의 보좌 등. 요거 외우셔야 돼요. 개는 개시 의무 위반. 요거는 상호와 명칭 위반.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후는 휴폐업이라고 읽었어요. 휴폐업. 휴폐업에 관한 모든 것. 요거는 업무 보정 미설명. 미설명이라고 할게요. 좀 좁으니까. 업무 보정서 이거 설명하지 않았을 때 미설정과 미설명은 달라요. 미설정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면서 업무 정지지만 우리 손해배상할 때 했죠. 하지만 이 설명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자격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요거는 등록증 미반납. 이렇게 돼요. 미반납이라고 좀 날렸을게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 자만 자격증 교부 시도고요. 나머지는 등록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1번부터 7번 밑에 그 방글로 2번에 1번까지 다 외우기 싫으시면요. 여러분이 그 아래 표 있죠. 표. 요거 외우시면 안 돼요. 요거 보시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합시다. 자, 책에다 컨닝하지 말고요.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책 보지 마요. 외웠다는 가정에서 출발할게요. 일단 절대적 등록 취소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회 허결, 이양대, 업무윤리. 잘했어요. 자격 취소는요. 양대, 부진정.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방금 했죠? 개명 이후의 보좌 등. 그리고 3년에 2천. 허무, 관직 상투. 1년에 1천. 거수매무, 이양대, 유비정보, 임시.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 다 풀려요. 그리고 나서 26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거래정보사업자협회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 하되 문제는 거래정보사업자 4가지와 협회 하나 섞어놓고 나올 확률이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운영규정과 그리고 지도감독명령 위반. 그리고 협회는 공제 2가지와 시정명령 그리고 지도감독명령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 나오죠. 실무교육 아닙니다. 제가 앞서 내용할 때 틀렸던 거예요.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안 바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 등록관청, 개공과 소공하는 이게 있죠.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자, 이제 밑에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의외로 쉽습니다. 개명 이후에 보자 등. 너 이름 바꾸고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별 다 될 거예요. 자, 이제 26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큰 2번부터 먼저 보세요. 그거 보면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국장,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때 시도 해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이제 위에 여러분이 그 일반 기준 가는 것은 2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넘어갈 수 없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4년 됐군요. 5년 됐겠다. 정확하게. 5년 전에 자격 정지 6개월, 3개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이 그 업무 정지 가지고 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표는 요거 표 하나밖에 없어요. 즉 264페이지, 265 넘겨보세요. 266페이지까지 뭐 바르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데 저라면 풀 의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시겠다면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고요. 자, 이제 제가 책을 앞쪽으로 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빠졌거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몇 페이지 연결하냐 하면 여러분은 166페이지를 좀 연결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종류가 어떻게 되죠? 거짓 신고 그리고 근거자료 미제출. 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증빙자료 미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됐죠? 그리고 거짓 신고하면 대상물이 무엇인가? 그게 167에 있습니다. 그 대상물이 현존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축물이면 취득세 3배 이하. 장래 취득할 권리라면 5% 됐죠? 나머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해결됐고요. 자, 267페이지, 268페이지를 보세요. 위에 봐요.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라고 분명히 밑줄 돼 있어요. 밑줄에 9번 글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밑줄도 안 되고 보도체도 아니에요. 굵은 글자체도. 그런데 수험생이 이거 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굵은 글자 위주로 읽어두시면 돼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뒷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 숫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269페이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복습을 좀 하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자, 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불로 한강을 만든 건데요. 자, 이제부터 한강이 다 들었으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합시다. 좀 다른 색깔 좀 할게요. 자, 여러분이 법령을 쉽게 이제 공부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법령입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이번 강의 마쳐요. 이제 실무 넘어갑니다. 이거요, 제가 서브노트 드리지 싶어요. 서브노트를 축소, 이거와 또 하나 준 게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답지, 해답지라고 할까요? 아마 시험에 잘 나오는 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암기표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서브노트 가지고 이 강의가 이해가 되면요. 축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두세요.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죠? 붙여두십시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건 요약입니다. 우리 요약의 경우는 가장 큰 맹점이요. 글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시험은 지문이 길거든요. 시험지하고 현실성, 이게 요약지 많이 보게 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나중에 되면 현실성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는 보다가 보면 아는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필로 4선 꺼버리면 되죠. 번호 1, 2, 3, 4를. 그럼 빗금 안 친 것만 여러분이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는 요약을 중심으로 자꾸 정리하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는 꼭 대체할 게 있어요. 보완할 게. 법조문을 다운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어떻게 보냐면 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가시면 3단 비교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그러니까 이제 요게 1번입니다. 시험 암기표하고 이것을 함께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요 이제 얼마 아니면 실무 강좌만 치면 문제풀이 하잖아요. 문제를 볼 때요. 기출 문제를 먼저 보세요. 기출 문제 보면 여러분이 풀한 뜻 아닙니다, 지금. 쉽게 시험 붙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잘못되고 어떤 문장이 맞는지 오지 선택이잖아요. 풀지 말고 그 5지문을 분석을 해보세요. 아, 요 말다가 요 맞고 요거 말다가 틀렸다. 여러분 느낌을 믿으세요. 믿고 기출 문제에다가 현관펜이나 이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딱 요 키워드 때문에 틀렸다. 틀린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 위치를 먼저 파악하세요. 위치를 파악하여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1회부터 26회까지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뽑아놓은 것이 여러분의 옳고 그름에 판단된 영역만 만들어놨어 그래요. 그걸 전체 지문이 이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 할 게 뭐냐? 기본서를 그때 한번 읽으세요. 자, 정리합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러면 어디가 맞고 틀린지 이걸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보완지로 이걸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거 보고 나서 문제집 풀지 말고요. 그때 기본서를 전독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서 아무리 봐도 강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안 읽고가 아니고 논점에서 비켜가 버리면 다른 대기가 돼버립니다. 먼저 어디서 문제 나온지를 파악하자 이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합격이 쉽게 되더라고요. 경험치나 사회 경험치 다 없애고 뭐 연세 드신 분들 아닌 분들 젊은 친구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0에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서 시험 나오는지 확인되고 그걸 도와주는 도구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 발치돼 있고 붙여놨고 그리고 나서 눈에 익혀지니까 그때 기본서 보면 어디가 맞고 틀리고가 보이더라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 결국 법조문은 안 봐도 돼요. 안 보면 이걸 봐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법령이 7대3이라서 70% 28문제 나온다지만 30문제 넘게 나오거든요. 쉽게 붙어요. 쉽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여러분 실무 들어가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좀 금액이 바뀌었어요. 재우수 면제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리고 상인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갈 때 주임법 상인법은 별도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교과서로 가면서 그건 별도로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법령 고생하셨어요.